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여기 집이 예, 옛날 집이어서 이게 지저분하고 해서 예. 이게 방이 안 빠진다고 하거든요. 방이 안 빠진다라는 거는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네, 집이 안 네, 나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좀 옛날에도 자세하게 이게, 말씀해 주시죠. 예, 죄송해요. 옛날에도 예, 여기 뭐 안 빠져갖고 한 몇 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그냥요. 예. 빈집에. 옛날에도 계속 계셨다고요? 예, 빈집에 예. 계속 아, 빈집 있었다가 상태로 계속 있다가 예, 예, 시청자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셨군요. 네네네. 예, 네, 이걸 그래서 지금 저기 안산으로 가야 하는데 네, 3월달쯤 가야 하는데 네. 이, 저기 집주인은 지금 돈이 없다고 예. 지금 안 빼준다고 하거든요. 3월에 뭐 네, 어디로 가시나요? 예, 저기 H에서 네. 그 집이 돼갖고 아, 뭐 LH에서 뭐 임대주택 이런 게 되셨나 예, 보네요.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3월에 집을 예, 나가야 되는 상황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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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뭐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시나요? 예, 계약강이 끝났는데 이거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끝났지만 새로운 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3월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임대주택으로 가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네네. 변호사님 인사 네.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황미옥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 이거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나는 그 걱정이 돼갖고요,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H에서 임대주택이 돼갖고 3월 20날쯤 나가요. 뭐 예. 가게였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만 좀 예.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월 20날 이사를 나가신다고 했는데 원래 계약 만기는 언제인가요? 만기 끝났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래서 작년인가 끝났어요. 2018년도에 끝났단 말씀이신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거 상담을-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예, 하는데 지금 법무사에 예. 이제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용 증명서를 해야 하더라고요. 일단 상담자님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만기는 끝났고 3월 20일에는 새 집을 나가셔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만료되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집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고 하는 게 기본 구조라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개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드릴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이 안 나가게 되면은 당장 돌려주어야 되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네. 상담자분이 사시는 집이 이렇게 옛날부터 집이 잘 안 나가고 화장실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네. 다른 세입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집인 경우, 집이 잘 안 나가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올 사람 못 구하니까 더더욱 보증금 반환을 잘 못 해주는 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분들께서는 보통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인 분들께서는 아무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은 나가셔야 되는 임차인 분들한테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가야 될 분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혹여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하셨다고 하면은 임대인 분이 어떻게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돌려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무사에 여쭤봤더니요. 나중에 서게 되면 그 법무사에 했더니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증거가 된다고 일단 보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네네. 내용 증명을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안 돌려주게 되면 내용 증명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 당장 3월 20일에 안산에 있는 LH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사를 가실 때에는 그냥 덜컥 이사 나가시지 마시고요. 나가시기 전에는 법원에 가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네. 등기 명령 신청제도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보통 잘 어려우신 용어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은 등기를 경료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두시면은 이사를 나가신 이후에도 이사를 나가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 20날 이사 가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무사분과 이야기 나누실 때 내용증명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보통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대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해서 부담스러우시고 잘 제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는 소송 덜컥 제기하시기 이전에 미리 임대인한테 언제 기간을 만기로 해서 임대차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먼저 통보를 하시면은 나중에 뭐 증거의 효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칫하면 소송을 제기하겠구나 그래서 임대인한테 예고적 의미의 미리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내용 증명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네. 현재는요? 원사님 어떻게 내가 생각하시나요? 내 얘기는 듣기는 예. 저기 국가에서 뭐 대출 이렇게 해주는 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나도 그러게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국가에서 그런 거 있다고, 예. 글쎄요. 저기 해주는 거 있다고 하더래. 뭐 전세 안 빠지면 뭐 그게 돈이 설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제도를 네.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네. 말씀 주시니까 그 제도의 이름과 그다음에 어떤 기관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네. 아마 그 소액 보증금 정도 어느 정도 보증금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먼저 네. 지불을 해드리고 그 기관에서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받고 아마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혹시 월세도 있으신가요? 월세가 아니고 전세예요. 전부 전세이고 월세 없는 그냥 전세이신 건가요? 네네. 예. 혹시 월세가 있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2018년 만기부터 3월 20일 사이에는 월세를 지불하시거나 관리비를 지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월세가 없는 계약이시라고 하니까 해당 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3월 언젠가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시더라도 그때까지 전세금을 못 받으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사를 나가셔도 그 집에 대한 권리,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가시는 거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예. 그러면 내용 증명서 안 보내고 그걸 신청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요? 내용 증명도 하시고 이것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거죠. 두 가지요? 내용 증명도 보내시고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이걸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집을 비우시더라도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계속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사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돈을 좀 받고 나가는데 하나도 못 받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일단은요? 못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시청자님께서 이 신청서 꼭 제출하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돼요. 그런 거죠,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예, 보증금을 알겠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만약에 3월 20일 새 집에 이사 안 가셔도 된다고 하면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사시면 되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는 일단 가시되 덜컥 그냥 이사 가시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그 제도 꼭 이용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 가시고 그다음 이사 가신 다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금액은 얼마쯤 들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금액을 좀 그거 신청하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아, 임차권 등기명의 신청 제도를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이신가요? 네네. 기본적으로 법원의 신청이나 법원 재판 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임대때 송달료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을 하실 때 법원 직원분이 계산서를 주실 것입니다. 네, 한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냥 이사 나가시기보다는 이 절차를 취하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니까 한번 법원에 가셔서 꼭 신청하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무사한테 네. 얘기했더니 33만 원쯤 든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 법무사께서 통화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비용은 하셨다네요. 법무사님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법무사께 상담을 받으신 그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상담자님께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한번 법원 가서 다시 한번 거기 계신 직원분께 여쭤보시고 네. 꼼꼼하게 한번 네.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하시고 이사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